네, 설 연휴 전 1월의 마지막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더불어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동시 구속이 촛불 집회 열기를 더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홍국 경기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매서운 강추위에다가 이 피로도가 좀 쌓이면서 집회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인해서 더 반전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집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13회째 이제 집회를 보면서 지금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어쨌든 이재용 그 부회장 영장이 기각됨으로 해서 조금 이번에 13회 그 촛불 집회가 조금 힘이 좀 빠지지 않겠나, 맥이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윤선, 김기춘 실장이 이제 구속됨으로 해서 오늘 촛불 집회가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도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아마 역대 날씨 중에 제일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생각보다는 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명절 마지막 전에 마지막 이제 촛불 집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많은 메시지를 아마 던지기 위해서 아마 촛불 집회에 나왔는데 또 반면에 또 이제 그 태극기 집회도 일단 뭐 양쪽에도 일정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의 어떤 그 뜻은 이미 이제 다 국민들한테 전달됐고 또 국민들이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집회가 아마 이제 거의 이제 정점을 찍지 않겠나. 그래 되면은 이제 다음 집회는 거의 이제 헌재에서 이제 남은 마지막 결정 부분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가 충돌 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명절 이후에 또 집회가 있다면은 더 이상 이제 이런 그 지금처럼 평화적인 집회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집회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그 집회 인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오늘 집회를 열었는데요. 점점 동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절박감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이제 입법부의 탄핵이 있었지만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시간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심리 길도, 이 변론 길도 일주일에 3번까지 여는 사상 초유의 이런 스피드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이 임박했다. 그리고 지금 매번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뭐 기치료 아줌마니 여러 사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존재가 나오지 않았던 그 70대 식당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등장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불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13번째 열리는 촛불 집회인데요. 네 달째입니다. 그러니까 13번째이기 때문에 4달째인데 4달째 이런 동력이 끊기지 않고 또 맞불 집회도 같이 열리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 저렇게 평화롭게 우리는 오늘 새벽에 중계된 미국의 이 45대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 봤는데 미국 30개 전역에서 뭐 시위가 벌어지고 서로 막 갈등이 벌어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이런 연행자 한 명 없이 4달째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민주의식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나 탄핵의 시점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뭐 2월 중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절박감도 커지고 또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들도 그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집회 분위기 잠시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동시에 구속이 되는데요. 앞으로 박 대통령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는 특검의 수사가 거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서는 지금 특검이 상당한 치명상을 입었는데요. 그러나 삼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SK라든가 또 다른 롯데라든가 또 CJ라든가 이런 그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트랙으로 간다고 보고요. 블랙리스트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수사였는데요.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인 조윤선 장관을 구속시키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밝혀내고 재판부의 그런 평가까지 이끌어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사전 영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네네. 대통령의 지시까지도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특검이 마지막 상황 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속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증거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지시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그리고 유준영 전 문화부 장관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2차례 면담하고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 등 그와 관련된 증거와 정황 자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설 이후에 2월 초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팀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었던 조윤선 전 장관을 10시간, 11시간여 만에 다시 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이런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기각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팀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한 건 사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라 했는데 예. 갑자기 기각되니까 네네. 특검팀 전체가 위축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구속됨으로 해서 이제 다시 동력을 찾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직권 남용하고 권리 행사 방해죄인데 이게 이제 곧바로 이제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됨으로 해갖고 제3자 뇌물죄는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권 남용하고 그리고 권리 행사 방해된데 마침 헌재에서 헌재에서 탄핵 소추 내용이 법률 위반보다는 헌법 위반 쪽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이게 결국 윗선이라는 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윗선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게 김종덕 전 장관의 진술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매듭짓고, 왜냐하면 어제 조윤선 장관을 곧바로 지금 특검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빨리 매듭지고 바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특검은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 전체적인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다고 예.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빨리 수사하기 위해서 아마 명절 전에도 어쩌면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지 뭔가를 특검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예. 네네. 그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특검의 존재가 필요 없다. 그리고 특검도 굉장히 지금 절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조윤선 장관을 14시간 긴급하게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앞서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윗선의 지시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특히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유신헌법을 직접 기초하고요. 그리고 모든 법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맡으면서 치밀하게 자신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제도 출두할 때 보셨지만 이 검정색 안경으로, 왜냐하면 원래는 금색으로 된 금속성 안경이었는데 이것을 네. 바꾸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대비까지 치밀하게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법률가 최고의 전문가고요. 상황에 대해서 치밀한 전략이 다 준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많이 자신했을 겁니다. 증거인멸이라든가 거의 모든 자료를 다 증거를 인멸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 거의 50년 가까운 인생 동안에 다져왔던 그런 법률가로서의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그동안에도 항상 어떤 얘기에도 다 부인하고 답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네. 예.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절대 전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윤선 장관의 경우는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던 최고의 엘리트였는데요. 그러나 허무하게 오늘 모습 보셨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된 이후에 정말 화장하지 않고 그리고 안경을 쓴 채로 쓰고, 정말 네. 초췌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본인의 심정은 아마 정말 어떤 나락에 떨어진 그런 최고의 엘리트, 화려한 신데렐라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상당한 좌절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바로 이렇게 불러서 조사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무너진 이 피의자의 심경을 제대로 짚어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장관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해왔던 이 그동안의 정치 역정과 인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두 분 다 좀체로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이
그래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진실을 밝혀줌으로써 이번 네네. 사안이 빨리 정리되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친동생 체포 요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국 후에도 컨벤션 효과도 별로 지금 없어 보이는데요. 반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지지를 좀 올리기 위한 해법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박기문 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지금 광복 행보를 보였는데 그 광복 행보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매력을 못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대선 후보는 국민들한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네. 특별하게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을 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일주일 동안 매력을 주지 못했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인상을 못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확실하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왜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고 왜 범여권의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대표를 맞설 수 있는 후보가 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제는 어쨌든 뭐 1차적으로는 일단 다 이제 민생 투어를 끝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얼마만큼 이제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뭐냐? 결국은 이제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갈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금까지는 국민들한테 많은 어떤 매력 포인트는 못 줬지만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자기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제3지대를 만들든 아니면 단독 비행을 하든 예.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뭔가를 보여줌으로 해서 정치적 행보를 보여줌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관건이다. 그렇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굴 예. 만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구도사항보다는 인물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인물을 중심을 누구와 그러면 연대라는 표현이 뭐 굉장히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결코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누구와 어떻게 대한민국을 새로 정립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철학, 비전 이것을 아마 설 전에는 반드시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국민들이 반등할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그래도 국민들이 10년 동안 국내 정치를 비워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아마 일정 부분 네네.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3지대 인사들을 가능한 빨리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작 이 제3지대 인물들은 평가가 조금 더 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반기문 전 총장을 고리로 제3지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귀국하기 전에는 제3지대의 가능성, 사실 예.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대감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상당히 폄훼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과 색깔이 맞는다고 볼 수 있는 바른정당의 예를 들어서 뭐 정두환 전 의원의 경우는 이미 종쳤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반기문 전 총장이 갖고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매력. 대선 주자는 어떤 세력의 문제, 또 구도의 문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후보 개인의 그런 능력, 인물의 호감도가 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거의 일주일의 행보 통해서 거의 매일 한 건 이상의 문제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행보가 터졌고요. 이것을 소화해내는 반 총장의 정치력에도 사실은 의문부가 켜졌습니다. 어떤 이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거친 말이 표현이 나오고 또 자금에 대한 문제 사실은 치명적입니다. 정말 글로벌한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분이 자금이 없어서 정당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큰 기대감은 상당히 미약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의 이런 러브콜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반 총장은
우리 이사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많은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구도를 정립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리더십을 국민들께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네네. 제3지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주도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예. 사실 문재인 대표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들어오기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 20%의 박스권에서 맴돌았다고요. 특히 이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20%를 계속 맴돌았잖아요.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드디어 그만두고 들어오겠다. 그리고 거의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부터는 이게 3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때는 사실 그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친노 세력들이 사실 진보 세력들이 거의 결집을 했었다고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결집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1주, 2주째 가까이 되면서도 계속 원래 들어오기 전부터 20%대가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았단 말입니다. 이게. 예. 이것이 사실 들어오면서 30%까지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못 올라가고 계속 20% 박스권에서 멈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터닝 포인트가 이번 설 이후에 설 전에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설 이후에 그 20% 박스권을 벗어나게 되면은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설 전에 뭔가를 정치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을 발휘한다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네. 탄핵 정국 속에서 빨라진 대선 시계 속에서 대권 주자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